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클립입니다. 오늘은 논거를 잘 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초등 선생님들은 시험이 3주 조금 안 남았는데요. 이제서 논거 쓰는 방법을 어떻게 바꾸니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논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팁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보세요. 오늘은 논거 쓰는 방법 4가지와 실수한 사례 2가지를 보시면서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거를 쓰는 방법 4가지 논거 작성 사형제를 정리해 봅니다. 그전에도 제가 논술 클립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논거를 쓰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논거와 논지는요, 보통 이런 관계로 쓰여야 합니다. 논지에 대한 원인 혹은 이유, 논지에 대한 결과나 효과, 논지에 대한 예시, 논지를 다른 말로 풀이한 상세, 설명. 논지를 쓰실 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난다면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게요. 다음은 참고로 그동안 선생님들이 쓰실 때 많이 하신 실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실수 사례들을 논거 작성 사형제를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시들은 모두 유아 임용 기출문제입니다. 은주클립에서 진행한 9월 무료 첨삭은요, 다른 학교급의 기출을 풀어봄으로써 문제 적응력을 높여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초등생들이 유아 중등 기출을 풀어보셨고, 오늘 얘들은 유아 임용 2019 문제와 2019 추시 문제를 푸신 예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채점자 입장에서 논거를 읽었는데도 왜? 라는 의문이 드는 논거를 쓴 경우. 이 답안은 2019 유아 추시 기출에 대한 답입니다. 문제에서 민교사는 아이가 다쳤는데도 하원할 때 발견하고 원에 있는 연고를 대충 발라준 후 부모님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교사의 문제 행동 3가지와 행동 수정 방향, 그리고 그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1점짜리인 논지에 해당이 되지만요. 앞에서 언급할 문제 행동이라는 논지로 보면 논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논거의 기능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지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민교사는 동수의 부모님께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동수를 귀가시켰다.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교사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써주셨어요. 선생님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수정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글을 읽은 제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요구한 행동이 잘못된 이유에 대한 서술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왜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는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가정에서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주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학부모에게 전달이 안 됐을 경우 학생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오해가 생겨 학부모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해당하는 논거의 유형은 이유이고요. 논거를 고쳐 쓰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논지를 되풀이하는 논거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 답안은 유아 2019 기출에 대한 답안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요, 선배 교사인 김 교사와 5년차 교사인 박 교사에게 나타날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를 2개씩 쓰는 거였어요. 이 문제의 답은 수업을 공개하는 김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기회를 얻고 교수 행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박 교사는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다음으로 김 교사와 박 교사에게 나타날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 교사는 성찰 기회를 얻는다. 후배 교사들에게 보여줄 수업을 준비하며
자신의 수업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를 얻는다. 둘째, 김교사는 교수 행위 공유 기회를 얻는다. 학습 공동체에서 박 교사와 이야기 나누며 교수 행위를 공유한다. 셋째, 박 교사는 현재 고민에 대한 여러 해결 방안을 얻는다. 넷째, 박 교사는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습득한다. 학습 공동체에서 경력 교사와 소통하며 습득한다. 여기서 셋째에 대한 논거는 없네요. 여기서 잠깐 논거가 없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지난번 논거에 관한 질문 모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논거는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논지가 애매할 경우 논거에서 답을 찾아서 정답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써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요. 첫째, 둘째에서는 논거가 논지를 되풀이한 경향이 있어요. 논거를 읽었는데 논지만 읽었을 때에 비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없다면 그건 논거가 논지를 단순 반복했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첫째, 김 교사는 성찰 기회를 얻는다 라고 했다면 논거에서는 이것의 효과 또는 상세 설명이나 예시로 논거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논지, 김 교사는 성찰 기회를 얻는다. 논거, 동료 교사에게 공개할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이는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넓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논지와 논거에 똑같이 성찰이라는 말을 쓰셨지만 논거에서는 성찰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반성적 사고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죠.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구체화했으므로 이 논거는 논지에 대한 상세 설명 혹은 내용적으로는 효과를 쓴 논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둘째에 대한 논거를 수정해 볼게요. 둘째 논지는 김 교사는 교수행위 공유 기회를 얻는다 였어요. 이에 대한 논거는 뭐가 좋을까요? 공유 기회를 얻을 때의 효과 또는 공유 방법, 예시 등을 들어줄 수 있겠죠. 또 제시문에 논거를 쓰기 좋은 힌트도 나와 있어요. 제시문에서 김 교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학습 공동체에서 박 선생님과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교수 행위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논거를 적어볼게요. 이렇게요. 논지, 김 교사는 교수 행위 공유 기회를 얻는다. 논거, 학습 공동체에서 동료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관점을 나눔으로써 후배 교사에게는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접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본인은 자신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정교화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논지에 교수 행위 공유라는 말을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관점을 나눔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후배 교사에게는 도움을 주고 자신은 수업 방법을 정교화한다 라는 효과를 적는 방법을 논거 작성에 활용했어요. 비슷한 말로 바꿔주거나 효과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논거가 더 풍성하고 상세해지죠. 오늘은 선생님들이 논거를 작성할 때 자주 하시는 실수 유형 2가지를 살펴보고 논거 작성 사형제를 반영해서 수정해 보았어요. 내일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첨삭받으신 답안 중에서 논거 작성이 잘 되었던 답안을 공개 피드백해 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선생님의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은주 클립.